안녕하세요. 택배 집합 마치고 다시 송도로 돌아가는 중에 길거리에 써 있는 플랜카드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고도 인천시민 혈세로 월급을 받아가냐. 화물 노동자 혐오 조장 정일영 의원 출당시켜라. 국민의 편을 갈라 못쓰게 하고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소음 공해 안전이 문제랍니다. 주차장 조성 최적지로 판정된 곳입니다. 아마 이쪽 부지가 저기도 뒤에도 뭐 많네요. 아마도 부지가 그 주차장으로 판정된 곳을 또 뭐 아마 번복하려고 하는 무슨 뭐 이권이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일단 이제 정일영 의원 민주당이죠. 민주당 의원으로서 송도 연수을 지역 지금 국회의원으로 재선하신 분인데 그 전에 이제 인천공항 공사 사장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이제 올라가 보면 이제 문재인 때 이제 외부 인사로 해서 들어오신 분이고, 문재인 때 이제 국회의원이 되신 분입니다. 이제 그 문제의 2020년 4월 15일이죠. 원래 그 전 국회의원이었던 민경욱 의원이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셔서 있었던 이제 대법원 판결이 났던 곳이 바로 여기 인천 연수을입니다. 제가 살고 있는 곳이에요. 사실 관심이 없었거든요.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물론 이 송도 연수을이 이제 소위 말하는 인천의 좀 부천이기 때문에 한 번도 이제 보수당이 이제 당선이 안 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이제 정일영 의원이 이제 바뀐 거죠. 바뀌었는데 일단 이제 재선에 그분 입장에서는 민경욱 의원 입장에서는 재선이 안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이상하다. 그래서 이제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시면서 이제 소송을 했던 건데 결국은 또 대법원에서 그 표를 다시 뭐 개표해서 확인해 보니 뭐 문제가 없었다. 라고 해서 판결은 이제 끝났어요, 사실. 그런데 뭐 다 알다시피 그 이후에 2024년 이제 총선 때도 그랬고 올해죠. 5년 6월 3일 대선 때도 그렇고 이 부정선거 관련된 증거와 조작과 이 폭로와 뭐 신고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사실 이걸 일일이 이제 뭐 다 확인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많습니다. 사실. 이미 뭐 자유대학이라는 좀 젊은 친구들이 모여서 굉장히 이제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사이트도 만들어가지고 사이트 들어가면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 있고요. 그거 말고도 이제 부정선거 더 카르텔이라는 영화도 만들어졌고 그 전에 이제 그것이 알고 싶다 PD였던 이영돈 PD님이 자기 개인 채널에다가 이제 부정선거 관련된 그 모든 어떤 방법들 그리고 내부 직원들의 폭로 이런 것들까지 다 사실 올라와 있습니다. 조금만 관심만 있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수준인데 그런데도 이제 이재명 당선인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당선인은 대통령 행세를 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실은 트럼프와 이제 관세 협상이 끝났어요. 막판에 타결이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물품에 대해서 25%를 올리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8월 1일부터 적용한다고 했다가 7월 31일이죠. 오늘 갑자기 15%로 25%에서 15%로 떨어졌습니다. 뭐 표면적으로 보면 뭔가 협상을 잘한 것처럼 보이긴 하는데 그 조건이 있죠, 당연히. 대한민국이 미국에 뭐 얼마였죠? 뭐 3,500억이었나? 그러니까 거의 보면 또는 뭐 450조? 뭐 450조인가 되는 그 투자를 약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요. 국가가 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투자는 기업이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기업이 미국에 대미 투자를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는 그런 약속을 하고 나서 또 거기에 따른 또 수익의 90%를 또 미국에서 가져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뭐가 좀 들다 보면 좀 이상합니다, 사실. 협상이라는 게 물론 주고받는 게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주고 조금 받아온 느낌이고 뭐 물론 25%에 비해서 15%가 낮은 건 사실이지만 항목들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도 반대는
미국은 한국에 물건을 수출할 때 관세가 제로입니다. 없고 이제 뭐 농산물까지 완전 개방하고 자동차 뭐 이런 철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완전 개방이 돼서 오늘 자동차 관련된 철강 관련된 주식 종목들이 다 폭락을 했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거를 보면서 이걸 이제 하나씩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아까 이제 저는 인천 송도에 사는 시민이니까 제가 이제 보고 느끼고 하는 것은 이 동네에서 보고 느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곳에서 그 부정선거 관련된 소송을 전 의원 민경 의원이 하셨고, 이게 쭉 이어져가지고 벌써 한 5년 된 거예요. 했더니 이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5년 전에 시작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오래 전부터, 그리고 이것은 이제 대한민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전 세계의 많은 그 선거 부정을 뒤에서 조정하는 중국 공산당의 조직적인 어떤 개입이 있었다는 것이 이제 많이 드러났습니다. 그 핵심적인 기관이 바로 이 송도에 위치한 A웹이라는 국제 선거 뭐 무슨 그 기관이고요. 이 기관에서는 이제 전자개표기를 수출합니다. 일렉트릭 보팅이죠. 지금 이게 모든 또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전자개표로 인해서 조작이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그리고 또 실제 개수하는 과정에서 가능하다는 것이 이번 6.3 대선 때 많은 시민들의 제보, 또 부정선거 방지대, 부방대 신고로 다 확인이 되었습니다. 저도 그 활동을 하면서 이제 올라온 영상들을 쭉 보니까 뭐 가관이고요, 기가 차고요. 사실은 뭐 쉬쉬해서 몰래 한 게 아니라 대놓고 아예 벽돌처럼 꽉꽉 새 걸로 만든 프린트한 신권 다발 같은 1번 이재명이 다 찍혀있는 그런 이제 뭐 표라든지, 인쇄를 급하게 해가지고 뭐 배춧잎이라고 하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잉크가 중복돼서 찍혀 있는 것들, 심지어는 중간에 또 구주화라는 그 후보가 사퇴를 했는데, 사퇴하면 그 사람 거를 이제 지워야 되는데 지우지 않는 것들, 그러니까 뭐 모든 게 뭐 조작이고요. 그리고 실시간으로 또 통계도 봤지만 그 총 개표 수가 어느 시점 되니까 오르지가 않더라고요. 원래는 이제 그 미국에서 그렇지만 too big to rig, too big to rig이라고 이제 트럼프가 이제 재선에 성공하게 된 게, 이제 그때도 미국에서는 부정선거가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그러니까 부정선거로 한 가짜 표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를 해버리면 too big, 너무 많은 거죠. 조작하기 너무 많다. 그걸 기대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 국민들이 투표만 하면 이제 가짜 투표가 워낙 많으니까 이게 합쳐지면 결국 이제 모수가 넘어가는 거죠. 만약에 5,500만이라 그러면 5,500만보다 더 많은 수가 되면 이건 다 알 거 아니에요. 막 6천만 배가 들어왔다. 6천만 들어오면 인구보다 더 많은 거니까 알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통계를 또 조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쭉 개표 방송을 보는데, 개표하는 그 수가 올라가다가 어느 시점에서는 떨어집니다. 숫자가 떨어진다고요. 개표를 하다가 숫자가 오르는 게 아니라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조작한다는 것을 이제 전 국민들이, 그걸 이제 그전에는 사람들이 그걸 빨리빨리 지나고 하니까 뭐 몰랐고 사실 신경 안 썼고 설마 그렇게 해서 했는데, 애국 시민들 여러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뭐 녹화해서 보고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보다 숫자까지 다 확인해서 보니까 숫자가 떨어지는 것까지 확인했습니다. 유튜브나, 물론 유튜브 같은 경우도 검열하기 때문에 또 이제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지만 트위터 X에는 많이 올라와 있고요. 저도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부정선거는 팩트고,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정한 방법으로 당선이 있는 거고, 그 배후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는 거고, 이제 그들은 이제 전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을 다시 또 재구속시켜가지고 지금 이제 2평짜리 이 더위에 에어컨도 없는 방에 실명의 위기라고 또 표현하더라고요. 당뇨가 있으신데 약까지도 약도 주지 않아서 굉장히 지금 컨디션이 안 좋은 상황, 아주 목숨 위태로운 상황까지 갔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인권 유린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게 맞나? 대한민국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게 맞나? 이게 북한인가? 할 정도로 아무리 그 중범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도 그렇게 취급하지 않는데,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은 죄가 없죠. 내란숙이라는 그 표현도 그렇지만 사실 내란이 아니거든요. 법적으로도 그렇고 다 모든 그 홍장원 씨의 그 어떤 증언들 모두 다 이제 거짓이었고 다 조작이었던 것이 다 들통이 나는데도 억지로 이제 헌법재판소 8인이 8대 0으로 이제 탄핵 인용을 했어요. 그 헌법재판소장 대행 문영배라는 사람이 읽었던 그 전문은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인용했을 때 발표했던 인용문과 똑같습니다. 토시 하나 똑같습니다. 누가 써준 거예요. 심지어 자기가 얘기를 해요. 자기가 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스크립트 써주는 거에 대해서 자기가 읽을 뿐이다. 근데 그거를 쓰는 사람들이 또 신원이 공개가 일부 됐는데, 헌법재판소에 지금 중국인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국 국적의 사람들이 거기서 헌법재판소,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헌법재판소, 뭐 사법기관, 이번에 뭐 경찰들이라고 하는데 사실 그러니까 경찰이 아니죠. 이제 마스크 쓰고 있는 중국 공안들이죠. 이제 많은 시민들이 시위할 때 그들을 이제 둘러싸고 그들을 이제 통제하기 위한 인력이 이제 부족하다 보니까 이제 문재인 때 한국과 여기 중국 간에 그 경찰과 공안과의 MOU를 맺고 그 많은 인력들이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국 공안들이 한국 애국 시민들을 통제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있고요. 지금 사실 이제 인권 유린이 되고 있는데, 대통령도 그렇고 사실 어떻게 보면 직간접적으로 우리 애국 시민들도 이런 이제 인권 유린을 당하는 거죠. 인권 차별을 당하는 거고, 그런데도 사람들은 분노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게 더 놀랍습니다. 사실. 유사한 방법으로 부정선거가 있었던 작년에 키르기즈스탄에는 사람이 길거리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제 부정선거를 얘기하고 시위를 통해 가지고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했는데, 대한민국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뭐 일종의 세이브 코리아라고 해서 이제 뭐 동성 결혼 반대라든지 뭐 교기에서 움직여가지고 시민 운동이 있긴 있었는데, 거기도 대통령이 탄핵되자마자 그 다음날 집회가 바로 취소가 되고, 이상하게도 흐지부지 됐어요. 뭐 광화문에 100만 명씩 모여가지고 뭐 하던 것들이 참 그것도 이상합니다. 사실. 탄핵이 되면 사실 더 분노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집회를 해서도 됐을 텐데, 전격적으로 탄핵이 되자마자 그 집회를 취소하는 것도 보면 참 좀 아쉽고요. 이런 생각이 들면서 진짜 대한민국에 진짜 우파가 있나, 진짜 우파가 있는 건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건가. 지금 어떻게 보면 불법 도당이 이제 국회와 정부와 지금 이 사법기관을 어쩌면 이제 군대까지도요, 어쩌면 서서히 지금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데, 대한민국을 다 해체하고 있고 적에게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물론 분노할 거예요. 분노할 거고 화가 날 거고 어이가 없어 할 거지만 실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왜 할 수 없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뭐 인터넷에 댓글 쓰거나 뭐 글쎄요, 뭐 나와서 이제 태극기 몇 번 흔들거나 집회하거나 이런 거 다인데, 실제로 할 수 있는 권한 행사는 투표인데, 그 투표 자체가 이제 조작이 돼 있고 그게 이제 접수가 되어 있으니 손발이 다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미국이 개입하느니 뭐 미군이 도와줄 거냐는 헛된 망상을 가지고 있는데, 미국은 다른 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트럼프 대통령도 이재명의 electoral success, 그 표현이 좀 특이하긴 한데, 뭐 선거에 성공한 거에 대해 축하한다라고 또 트루 소셜에다 남겼습니다. 어떤 뉘앙스인지 어떤 뜻인지는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뭐 그렇게 쓴 건 사실이고, 이런 걸 들으면서 도대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러면서 오늘 좀 사실 지난 몇 개월 동안 굉장히 힘이 또 빠지고 화도 나고, 뭐 부방대 활동하면서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사전투표 하지 말자고
그때 조작이 너무 심하니까 당일 투표하자고 했는데도 사전 투표는 당연히 뭐 조작한 거고요. 당일 투표 당일 날에도 가짜 투표를 집어넣어서 그전 2022년에 이제 0.7%로 졌던 그런 그들 입장에서의 뼈아픈 실수를 다시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선거를 훔쳐갔습니다. 지금.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알려졌는데도 움직이지 않는, 화나지 않는 사람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은데 좀 이해가 돼요. 사실 한편으로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교회 안에도. 좌파 목사들도 많고, 목회자들 중에서도 사실은 목회 사업을 하는 분들이 거고, 헌금 장사를 하는 거고, 종교 놀이를 하는 거지, 정말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드문 거예요. 목회자들 사이에서도. 진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이 하나님의 공의가 두렵다면 이렇게 못하죠. 과거 같으면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고 성문 앞에 가가지고 울고 있었겠죠. 기도하면서. 그런 목회자가 없습니다. 지금 정말 없어요. 그런 말을 하게 되면 자기 교회 성도들 떠날까봐 대형교회 목사들도 말 쉬쉬하고, 오히려 뭐 윤석열 대통령이 뭐 이제 무속 신앙과 결탁했다는 이런 쪽으로 몰아가는 사람도 있었고요. 그런 이제 목회자들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더 나쁜 것 같아요.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죠. 가장 먼저 지옥에 갈 것 같고. 그리고 교회 다니고 오래되신 분들, 장로님들, 뭐 집사님들 이런 분들도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 공산주의를 인정하고 하나의 그냥 정치와 종교는 분리해서 생각해야 된다는 사람도 있어요. 제 가족 중에서도 있습니다. 정치 성향은 민주당과 좌파를 지지하면서 크리스찬이 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아주 모순적이죠. 사실. 하나님이 있다고 믿으면서 사실은 하나님이 없는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공산주의 자체가 우상숭배이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사실. 그런 사람도 있고, 정말 모르는 사람도 있고, 아예 관심이 없거나, 뭐 하루하루 사는데 바쁘거나, 소셜미디어에 중독되어 있거나, 책을 읽지 않는 거죠. 사실. 자기가 스스로 어떤 정보에 대해서 알아보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정리해 놓은 것들 헤드라인만 보고 넘어가는 거예요. 물어보면 그 사안에 대해서 잘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그리고 사실은 어떻게 보면 1년에 책을 읽는 성인의 수가 성인의 1년에 읽는 책의 수가 0.5권? 2권인가요? 1권인가요? 뭐 거의 없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이 이제 저도 1년에 지금 보니까 평균 이제 40-50권 이상 이제 읽게 되는데, 한 주에 한 권 정도 보는 거죠. 이렇게 다독하는 사람들의 통계로 나눠서 평균 성인 한 명의 그 독서량이 1년에 한두 권 나오는 거지, 사실은 중간이 없는 거예요. 중간이 거의 다 읽지 않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지나치게 많이 읽는 거죠.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 사회는 영적으로 타락했고 저질이면서 무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아주 저질인 사람이고 게다가 무지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말을 이해 못하는 거죠.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음란한 것들만 따르고 반짝거리고 아무 의미 없는, 그냥 이제 도파민 중독에 걸린 어떻게 보면 좀비 같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사람한테 아무리 부정선거가 뭐 나쁜 것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정의가 심판이 있을 거라 이런 얘기를 해봤자 그 말을 이해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됩니다. 서글프지만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이 수준이 이렇구나. 그런 와중에 오늘 VBS가 끝났어요. 교회에서 이제 VBS를 하고 아이들 데리고 이제 월화수목 오늘 목요일까지 이제 행사가 끝났는데,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서 정말 우리 대한민국에 희망이 있을까? 당연히 있죠. 결국은 있는데 누구일까? 이 새 부대에 새 수를 담는 심정으로
새 부대는 누굴까, 새 수는 누굴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새 부대가 되야겠다. 그리고 새 술 같은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세대를 일으키는 일을 해야겠다. 오늘 목사님이랑 대화하면서, 목사님도 라이프스프링 교회라는 교회를 지금 이제 한 14년 이제 목회하신 건데,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한 침례 교단에 있는 교회고요. 분당에 있는 지구촌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했습니다. 지금 현재 속도로 보면 굉장히 빨리 성장해 건강한 교회고 아주 잘 되고 있는 교회인데, 본인은 이제 뭐 은퇴하시거나 이거보다는 이제 그 다음 페이스로 넘어가시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더 지교회들을 세우거나 이 안에서 힐링센터, 또 학교 이런 것들을 세우는 또 다른 비전을 따라서 움직이실 것 같고, 그런 과정에서 아주 힘들고 작은 교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또 대형 교회가 되거나 규모를 더 키우는 것이 아니라 라이프스프링 교회 이만큼 온 것만 해도 기적이고, 이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나누고 싶다라는 솔직한 고백. 오늘 짐 정리하고 다 이제 짐 치우고 의자 나르고 청소가 끝나고 나서 둘이 앉아서 잠깐 얘기하다가 목사님 대화하게 됐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제 담임 목사님 보면서 진짜 정말 진짜 좋은 리더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도 이제 일하는 것들이 이제 커리어로 봤을 때는 이제 지금 다니는 회사가 거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일 것 같고, 더 여기서 기대한다는 거는 욕심일 것 같고요. 이제 직장인 생활에서 50 정도 되면 이제 거의 피크 찍었다고 봐야 되는데, 이제는 개인 사업이나 어떤 컨설팅 뭔가 창업을 하게 되지 않을까 막연하지만, 근데 이제 좀 더 이런 과정을 겪어왔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 커리어를 밟고 있는 좀 더 젊은이들, 이런 분들 돕고 싶은 마음이 좀 있어요. 스타트업 대표들도 도와주고 싶고, 특히 이제 해외 진출하는 일을 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텐데, 그걸 좀 더 먼저 경험해본 이제 선배로서 좀 도와주고 싶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제 커리어가 또 그런 일로, 또 코칭으로, 또 남들을 돕는 일로, 사업 개발로 이어지지 않을까 하고, 그것들이 라이프스프링 교회에서의 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또 비전과 맞아서 또 그 시너지가 있을 것 같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또 사사들을 두셨기 때문에 이 시대에도 이스라엘 망하지 않고 그 많은 이방신들을 섬기고 그 많은 음행을 저질렀는데도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고 지금까지 있는 거 보면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분명히 소수의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간직한 진짜 크리스찬들은 어느 시대에나 있었다.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이 되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더 다음 세대들, 더 어린 세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과정에서 누가 양이고 누가 염소인지 잘 보이더라고요. 과거에 있었던 친구들, 지인들, 이런 분들도 연락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요새는 연락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큰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말 다음 세대를 키우는 데 더 집중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런 얘기하면서 오늘 블로그 남겼습니다. 네, 계속 한번 열심히 뛰어가 보겠습니다.